안녕하십니까. 주식사관학교의 한결선입니다. 요즘 시장, 코스피 지수, 또 연중 최고치, 역사상 최고치죠. 또 기록을 하고, 또 오전에 좀 많이 주가가 좀 흔들거렸습니다. 오늘 또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어마어마한 실적이 나왔죠. 실적 발표 이후에 일부 차익 물량이 좀 나오기도 했고요. 요즘 이란 전쟁, 중동 전쟁이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만은 최근 이제 전쟁이 터지기 전 가격대로 다 회복을 했는데 오늘 장중에 루머 아닌 루머가 나오면서 시장도 약간 좀 출렁거리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자, 어찌됐든 최근에 JP모건이나 여러 개 해외 증권사들이 이제 국내 증시 7,500, 8,000까지 얘기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 1차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제시했던 6,500, 7,000, 6,500은 이미 찍었고요. 나 실천도 사실상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금방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전체적인 이런 시장 흐름과 함께 또 요즘 이제 업종이나 섹터별로 많이 오르다 보니까 차익 물량도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역사적인 신고가를 내고 종목들이 더 가는, 그리고 반도체가 중심이 돼서 가는 건 분명하죠. 하지만 반도체 플러스 이제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순환매가 계속 이루어진다는 측면.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제 원전 관련주, 그리고 이제 원전 플러스 향후 종전 이후에 중동 재건의 어떤 건설주들, 이 부분을 설명드렸다면, 최근에 시장에서는 크게 부각받지는 못했지만은, 요즘 피지컬 AI라고 하죠. 연초에 한참 뜨겁게 이슈가 됐다가 최근 또 한 달 정도 좀 잠잠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고유가에 의해서 2차 전지가 다시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다시 분석과 최근의 중요 이슈들, 그리고 밸류체인을 통한 각 종목들이 어떤 게 해당되는지, 또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최근에 가장 뜨겁게 휴머노이드 로봇과 함께 뜨겁게 부각되고 있는 그런 종목들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최근 이제 2차 전지 이슈, 한번 중요 이슈들을 우리가 좀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는 그동안에 힘들었죠. 과거 2, 3년 전에 K배터리 해가지고 엄청나게 갔죠. 당시에 에코프로비엠이 거의 한 30배, 40배 상승하면서 대박 종목들을 연출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전기차 캐즘들이 등장하고 또 중국의 값싼 LFP 배터리가 등장하면서 시장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된 섹터 종목군들도 매출도 줄고 또 이익도 줄고 또 전기차 판매량도 줄고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자, 이제 바닥을 좀 확인했다는 건 우리가 확인이 됐죠. 이 전기차 시장은 아직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최근에 새롭게 등장하는 부분들이 여러 개 있겠죠. 우리가 소위 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합니다. ESS 시장도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이제 피지컬 AI가 등장하면서 로봇, 드론, 그리고 여러 가지 각종 배터리들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고밀도의 MCM 계열의 이런 배터리들이 수요가 지금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 자, 거기다가 많은 분들이 이제 관련된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가장 뜨거운 감자가 이제 삼성 SDI가 벤치와 이제 거의 한 10조 원대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최근에 또 2차 전지 시장을 뜨겁게 달아오르게 만들었던 부분인데, 일단 알려진 내용에 의하면 이제 벤츠 같은 경우에는 유럽 쪽에 SUV에 공급하는 차인데요. 일단은 이제 파우치형의 배터리를 공급하고, 과거에 CATL 중국 회사죠. 이쪽이 거의 100% 독점했던 거를 이 삼성 SDI가 공급함으로써 벤츠 같은 경우는 공급선을 다변화시키는 이런 측면에 이 삼성 SDI가 좀 공급을 시작했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 그동안에 전기차 시장 배터리 쪽의 공급 물량들이 줄면서 매출액도 감소가 되면서 2차 전지가 어렵지 않냐. 단순하게 기술적으로 낙폭이 심하기 때문에 괜찮긴 하지만 가시화된 실적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장담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삼성 SDI가 한 건을 크게 터뜨렸다는 점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직 중동 전쟁이 끝나진 않았습니다. 뭐 최근 이제 고유가 때문에 각국이 이 재생에너지 쪽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재명 정부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이제 정책 추진을 하고 있죠. 미국도 마찬가지,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태양광이나 풍력 또 원전 쪽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우리가 에너지 저장 장치들 이 규모도 만만치 않습니다. 더군다나 또 최근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여기에 필요한 배터리들 많이 또 소요가 되겠죠. 최근 이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1월 또 3월까지죠. 이 3개월 동안에 이 글로벌 ESS 에너지 저장 장치의 설치량이 30%가량 증가가 됐다고 합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거죠. 물론 이제 이란 전쟁이 터지면서 뭐 3월달, 4월달 이런 흐름들이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이미 예정돼 있던 설치량을 본다라면은 전 세계 시장이 30% 증가했다는 것은 이쪽 시장이 굉장히 급격히 성장한다는 부분. 전기차 시장은 아직 지금 회복을 못했지만은 ESS 시장이 성장한다는 것은 배터리 공급존을 다변화시켰다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를 좀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뭐 연초에 확 뜨겁게 부각했던 부분들인데 휴머노이드 로봇 쪽입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최근 이제 그 현대차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도 출시가 될 거고 또 테슬라의 옵티머스도 이제 출시가 됐는데 하반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고 이제 등장하게 될 겁니다. 여기에도 배터리가 많이 들어가죠. 또 국내 기업들 특히 이제 요즘 미국은 중국계 배터리를 지금 찾고 배척을 시키고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한국산 배터리 업체들이 반사수혜를 받겠죠. 여기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 새롭게 시장이 부각이 되고 있다는 점은 과거에는 배터리 2차 전지 쪽이 전기차에만 굉장히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이쪽 시장이 감소, 시장 규모가 줄게 되면 전체 시장이 같이 다운되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시장 규모가 다변화되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는 부분,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내용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삼성 SDI의 벤츠의 공급의 의미, 아까 잠깐 앞서서 설명을 드렸지만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유럽 내에서의 중국산 배터리 시장 규모를 축소시키고 한국의 K배터리가 다시 시장을 확대시키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래서 일단은 그동안에 이런 파우치형의 배터리 시장에서의 상당히 좀 어려움을 특히 이제 벤츠가 새롭게 이쪽 시장을 좀 비중을 확대시키는 정책에 삼성 SDI가 손을 잡았다는 것은 우리나라 이제 2차 전지 뭐 소재나 셀 그다음에 이제 그 부품 관련된 장비 회사들도 같이 이 생태계가 점차 회복이 될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 만약에 이런 공급 계약이요, 한두 건이 더 나온다. 또 이러면은 또 전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또 어떻게 움직일지 뭐 굉장히 강하게 또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간략하게 이제 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배터리 이제 폼 벡터 비교 관련된 내용들을 잠깐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테슬라 쪽에 들어갔던 거는 이제 원통형이죠. 예, 소위 얘기해서 이제 원형으로 돼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 국내 자동차 업체와 대부분의 미국산 자동차 업체에 많이 들어가는 게 이제 각형이나 파우치형인데, 아무래도 가격적인 측면에서 이런 이제 파우치형과 각형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 사용이 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중국산의 LFP 배터리들이 뭐 굉장히 저밀도의 가격이 싼 거를 공급하지만 국내 업체들은 MCM 계열의 고밀도, 가격이 비싼 이런 배터리를 많이 사용했는데 최근에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도 LFP 배터리를 본격적으로 양산을 시작했다는 부분도 상당히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략하게 자료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죠. 전기차 시장 좋지는 못합니다. 아직도. 왜냐하면 이제 전기차 캐즘, 즉 다시 말하면 배터리의 열 폭주 현상. 이게 지금 아직 뭐 여러 가지 걱정,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됐고 또 각국이 이제 그 전기차 보조금들을 많이 축소를 시켰죠. 특히 트럼프가 미국에서 이제 전기차 지원,
이제 에너지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축소시키면서 이 보조금을 축소시키니까 미국 내에서도 전기차 시장이 좀 판매량이 많이 다운됐습니다. 하지만 중국 시장은 굉장히 커졌죠. 그래서 국내 업체들이 중국에서는 아무래도 자국 내 중국 업체들 지원 보조금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지고 미국이나 유럽에서 한국의 기업들이 좀 고전을 면치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자, 전기차 시장이 회복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이쪽에 몰빵 아닌 몰빵식으로 했다 보니까 시장이 커지면서 같이 성장을 했지만 축소가 되면서 주가도 같이 빠졌죠. 하지만 이 부분들이 이제 바닥을 다지고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다는 점. 아무래도 고유가죠. 예, 고유가 때문에 전기차 시장들이 다시 재부각이 되고 있다는 점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아까 ESS 시장이라고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단편적으로 이 태양광 시장도 지금 굉장히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양광 패널이 있고 또 풍력 쪽에 풍력 발전을 하게 되면은 이 전기들을 저장시키는데 이 배터리들도 사용이 됩니다. 저장을 했다가 이걸 또 다시 또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태양광 신규 설치량이 증가가 된다면 당연히 이런 ESS 시장도 굉장히 커지겠죠. 또 더군다나 요즘 데이터 센터 전기 엄청 먹죠. 여기 관련주들도 당연히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이제 북미 시장의 ESS 시장에 대한 추이입니다. 뭐 최근 이제 월별로 쭉 보면은 5, 6월까지 증가가 되다가 8, 9월 달에 조금 축소가 됐죠. 계절적인 요인. 하지만 하반기에 다시금 급격히 증가가 되고 있다는 점. 이게 아마 올해 2026년도, 2027년도까지도 계속 이런 추이를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핵심적인 부분들, 이런 이제 대표적인 전기차의 대표 기업들, 또 국내 대표 기업들, 이 밸류체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2차 전지 대표적인 해외 기업들, 전기차 셀 기업들도 있고 하는데요. 당연히 이제 국내에서는 뭐 대표적으로 셀 기업으로는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 뭐 SK온이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자,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단순하게 이쪽보다는 이 소재별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쪽 분야가 워낙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뭐 공부를 좀 해보신 분은 다 내용을 아시겠지만은 그래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크게 우리가 구분을 한다면 4가지 요소로 좀 소재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양극재, 그다음에 음극재, 그다음에 이 전기를 보낼 수 있는 전해질, 액체죠. 그다음에 이 양극과 음극을 나누는 분리막이 있습니다. 동박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양극재 쪽에 대표적으로 뭐 포스코 퓨처엠이나 뭐 에코프로비엠, 또 LNF 뭐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음극재죠. 대표적으로 포스코 퓨처엠, 뭐 대주전자재료, 나노 신소재 이런 기업들이 있고 또 전해질. 이게 좀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엔캠이나 뭐 후성 같은 그런 기업들. 그리고 분리막 쪽에는 대표적으로 SK IE테크나 그다음에 WCP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최근에 주가는 역시 에코프로비엠이나 포스코 퓨처엠, 또 LNF 그리고 이제 후성, 엔캠, 그다음 WCP가 굉장히 주가가 불끈불끈했다는 점, 요거 좀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차트를 잠깐 보면서 최근의 주가 흐름을 기술적인 부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 SDI입니다. 아까 좀 말씀을 드렸죠. 기술적으로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왔다가 자, 어제 오늘 좀 쉬었죠. 하지만 그 전에 이 공급 계약 발표가 되기 전에 한 46, 7만 원 선이 지금 68만 원까지 갔습니다. 단기간에 급등이 나왔죠. 당연히 단기간 급등을 했기 때문에 좀 쉬었다 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조정을 보였는데 자, 어쨌든 계약 체결 이후에 급등 후에 순고르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지는 않았다는 부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LNF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LNF도 지금 최근 주가가 3월 달에 지금 11만 원대부터 이미 지금 18만 원, 19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따라서 이런 양극재, 음극재 이런 소재 기업들이 최근에 주가 기술적 흐름도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도 좀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아까 준비했던 내용들 잠깐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해보면요. 여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더 덧붙일 부분들은 로봇 시장입니다. 뭐 우리 연초에도 피지컬 AI 해가지고 이제 전기차하고 로봇 시장도 어떻게 나올 것이냐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고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전기차하고 로봇 쪽의 배터리가 어떤 차이가 있냐?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요. 일단 용량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셀 기준의 지속적인 전압이겠죠. 전기차 같은 경우는 부피가 크다 보니까 충분히 이걸 가능하겠지만 로봇 같은 경우에는 제한된 공간에 압축을 해서 집어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또 이제 화재 폭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가 채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 아직 본격적으로 양산되진 않았지만은 앞으로 양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 기업들의 어떤 기술적 또 산업적으로 굉장히 좀 부각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거는 시장 전망입니다. SNER에서 발표했던 시장 전망인데 최근에 전체 배터리 쪽에서 전고체 시장이 차지하는 비율 아직은 미미하지만 2030년대부터 본격화된다면 불과 우리가 5년, 10년 후에는 이 전고체 배터리가 본격적으로 양산되고 시장을 상당 부분 많이 차지할 것이다. 아마 전기차 시장에서도 이 전고체 배터리 채택률이 굉장히 높아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이런 양극재, 음극재 소재 기업도 있지만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도 우리가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관심을 가지고 좀 체크를 하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일단 전고체 배터리가 지금 아직 본격 양산되지 않았지만은 국내 대표적인 셀 기업들의 일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이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를 지금 이미 샘플은 작년에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 양산, 상용화는 2027년도 하반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 하반기, 2026년도 하반기에 양산 샘플을 지금 출시하겠다라고 이미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일정대로 가게 된다면 현대차 쪽에도 상당한 BMW 쪽에도 공급이 좀 상당 부분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자, LG엔솔은 조금 느립니다. 이게 이제 황화물계와 폴리머계 이런 전고체 기술적인 소재에 따르는 종류가 있는데 LG엔솔은 삼성 SDI보다는 조금 속도는 느리지만 양쪽 다 지금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중국 기업이죠. CATL. 거의 지금 중국 시장에서 워낙 시장 점유율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보니까 이쪽 중국계 회사들도 있는데 얘네들도 지금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를 2027년도에 양산을 좀 시작할 것이다라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거는 2026년도 하반기에 일부 등장을 하겠지만은 양이 많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본격적인 거는 아마 2027년도부터 시작이 될 건데,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이 전고체 배터리가 본격적으로 채택이 되게 된다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예, 미리 움직이겠죠. 만약에 2027년도에 채택이 돼서 이런 매출과 이익이 미리 잡혀준다면 주가는 이제 2026년도부터 이미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좀 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제 전고체 배터리의 주요 종목들을 잠깐 살펴보면요. 일단 최근 주가 흐름이 오르락내리락 지금 하는 그런 흐름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제가 지금 그중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볼 만한 종목들을 좀 뽑아봤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 SDI. 당연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인 종목이죠. 이걸 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동박 쪽, 그리고 고체 전해질을 개발하는 회사인데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있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우리가 좀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고체, 이제 황화리튬 쪽에 개발하고 있는 소재 쪽이죠. 자, 아직 이쪽이 지금 본격화됐다, 아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 말들이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 2027년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점에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우리가 미리미리 체크를 하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대표적인 종목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입니다. 원래 이제 이수화학에서 계열 분리된 이런 회사인데 롯데하고 MOU를 맺고요. 이런 이제 화학물계 전고체 배터리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양산 샘플을 지금 출시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레이크 머티리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황화리튬을 양산 샘플을 지금 출시를 한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과 레이크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이 전고체 배터리 소재 쪽을 상당히 우리가 체크하고 중점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제 포스코 그룹 쪽에 포스코 퓨처엠이 있습니다. 음극재를 공급하는 회사이기도 한데요. 마찬가지로 이 전고체용 양극재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전고체라는 거는 우리가 배터리가 화재가 발생되는 거는 양극재와 음극재의 그 사이에 전기를 통하게 하는 전해질이 액체로 되어 있거든요. 이 액체가 소위 얘기해서 배터리 캔을 새어나오면서 이제 화재가 발생이 되는데 이걸 고체로 만들어서 이런 배터리 화재를 막는 배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소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도 스페셜티 케미칼과 레이크 머티리얼주,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쪽 이쪽도 좀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체크를 하고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전고체 배터리를 만드는데 또 장비 회사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CIS, 삼성 SDI하고 이미 샘플 양산 장비 공급을 했던 회사고요. 또 PNT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전고체 건식 코팅 장비 회사인데 말 그대로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기 위한 이 장비들, 핵심적인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장비, 소재, 그리고 삼성 SDI 이런 연결고리 밸류체인들을 같이 보면서 우리가 체크를 해보자. 단기적으로는 최근에 뭐 계약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한 2, 3일 급등을 했고요. 또 어제 오늘 이제 조정 주고 차익 물량 나오면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항상 주식이라는 게 올라갈 때 따라 붙기보다는요. 조정을 주고 내려올 때 우리가 저가에 잡을 수 있는 기회들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기회에 좀 더 내려오게 된다면 충분히 우리가 많은 기회를 좀 잡을 수 있는 기회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뭐 2차 전지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또 핵심 종목도 설명을 드렸는데 자, 아직 중동 전쟁이 끝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방송에서도 설명하는데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방송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자세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못 다했던 부분들, 또 세부적인 부분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뭐 아직 전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이 좀 오락내락하지만요. 그래도 갈 주식은 가고 또 시장에 돈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 증시의 신고가 랠리는 계속 이어진다는 거, 요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